오늘 아부신벨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데이비드 호스텔에서 프라이빗 카를 연결해 주었고 4,000파운드에 오늘 하루 여기 대절을 했습니다. 아부신벨까지는 이런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약 280km 가야 됩니다. 이집트가 수력 발전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아수안 댐을 만들어서 아수안 댐에서 수력 발전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런 전선들이 이 아수안 지역에 엄청 많이 보이네요. 고속도로 이정표에는 아부신벨까지 275km 남았다고 되어 있었는데 드라이버가 중간에 길을 빠지더니 이런 비포장도로를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길을 좀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것인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막길, 완전 사막 한중간을 비포장도로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길로 5분 정도 달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면 차가 꽤 상할 텐데 왜 이래 가지? 이거 못 다니게 이게 길로 막아놨는 것 같은데 많이 다녀서 이 길이 생긴 것 같아. 오, 이거 낀다. 자, 이제 저 길로 고속도로를 다시 접어들어야 됩니다. 1차선으로 가는 거야? 역주행하는 거야? 어이씨, 역주행하는 거다. 와, 대박. 휴게소에서 커피 한잔 합시다. 아이고야, 야. 커피 한 잔에 150파운드. 여기서 커피 한 잔. 이제 다시 아부신벨로 출발합시다. 사막 한가운데 군데군데 저런 농업시설이 있는 게 참 신기합니다. 옥수수 밭이 보인다. 아부신벨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No. What's your phone number? 저 프라이빗 카 드라이버하고 왓츠앱 넘버를 교환하려고 했었는데 제대로 왓츠앱 넘버를 서로 어떻게 새로운 넘버를 등록하는지 몰라서 일단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유심 바꾸면서 이집트 넘버가 있어서 그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비스터 센터. 티켓박스가 여긴가 봅니다. 그 아부신벨 템플 저거 하면 되고 822파운드, 스튜던트는 445파운드. 표를 끊고 있습니다. 티켓 받았고 이제 입장합시다. 여기 직원들이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네요. 진검사도 하지 않고 그냥 들여보내줍니다. 자, 그레이트 템플 쪽으로 가겠습니다. 호수 멋지다. 아수안 하이댐 건설하면서 이 수몰 예정 지역에 있던 신전들을 유네스코에서 이것을 수몰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치를 옮긴 것들도 많고 또 일부는 기부를 했답니다. 신전을 옮기는데 도움을 많이 준 국가나 단체에 호수 아래에 수몰될 예정이었던 신전이나 어떤 유적들을 기증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좀 많이 있대. 뭐가? 다 그걸 못했대. 아, 그래. 근데 어쩔 수가 없었다. 제가 서 있는 이 아래에 아부신벨 신전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 산 위 정상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몰되는 것을 막았고 아직도 이 호수 아래에 많은 신전들이 수몰되어 있는데 수몰되지 않고 아주 이제 가치 있는 것들은 기증도 하고 위치를 옮기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제 뒤로 아부신벨 신전의 입구가 보입니다. 아부신벨 신전은 람세스 2세의 신전, 람세스 2세가 만든 신전인데 엄청 거대하게 지었습니다. 이 전체 돌산을 깎아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옮길 때 각 부분 세 톱으로 잘라서 번호를 다 매기고 그 부분품을 다 옮겨서 이렇게 만들었는 게 참 대단합니다. 요거는 대신전, 그리고 대신전 오른쪽에 소신전이 있는데 저 소신전은 람세스 2세의 왕비 네페르타리를 위한 신전이라고 합니다. 출입구 위쪽에는
자그마하게 있는 것은 태양신다이고, 태양신다 좌우에 두 개씩 석상이 있는데, 그 석상은 람세스 2세의 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두 번째의 저 좌상은 머리 부분이 아래에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산 위로 올리는 과정에서 저걸 복원을 해도 되는데, 복원하지 않고 있었던 그대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자, 이제 대신전 한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람세스 2세는 상당히 자기애가 강한 파라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석상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요. 입상은 좌우 4개씩 해서 토탈 8개의 입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모자가 봤을 때는 파라오인데, 파라오가 여기 호루스 신에게 공물을 바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람세스 2세가 람세스 2세, 자기가 자신한테 공물을 바치는 모습도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모습이 람세스 2세가 람세스 2세로부터 공물을 받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파라오가 신과 왕을 합친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이 벽면 구조가 카데시 전투인 것 같습니다. 카데시 전투에서 람세스 2세가 용감하게 싸웠는데 히타이트의 계략에 빠져서 위기에 처했고 잘 마무리해서 평화협정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카데시 전투를 람세스 2세는 자기의 최대 업적이라고 얘기를 했다네요. 곤봉을 들고 때리고 있는 모습이 람세스 2세고 그 반대편에 팔이 잡혀서 곤봉에 두드려 맞기 직전이 히타이트 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히타이트가 조금 더 우세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 카데시 전투의 결과는 평화협정으로 마무리되는데 평화협정 내용에는 상호 불가침 조약과 그리고 다른 나라 제3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는 공동 대항했다는 내용, 그리고 포로들 서로 잡았는 포로들이 송환을 하는데 송환된 포로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조건도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조약 내용이 여기 이집트에서는 이런 구조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실제 문서는 쇠기 문자로 히타이트 지역, 지금 터키 지역에서 발굴이 되었고 그 사본이 UN 본부에 보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UN 본부에 보관한 거는 UN이 평화를 상징으로 하는 국제기구고 최초의 평화협정 문서가 카데시 전투 결과로 맺은 히타이트와 이집트의 평화협정이기 때문에 그 점토판을 UN 본부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UN 본부에 보관되고 있는 평화협정서라고 합니다. 성 모양이 있는 게 여기가 카데시 성, 람세스 2세가 카데시 성을 공격하는 모습. 카데시 전투에 람세스 2세가 4개의 사단을 동원했다고 하는데 이 전차 4개의 사단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지성소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3명의 가장 최고위 신과 함께 람세스 2세가 같이 있는데 왼쪽에서부터 세 번째가 람세스 2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지성소에 1년에 2번 빛이 지성소 끝까지 빛이 드는데 그 날짜가 2월 21일, 10월 22일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답니다. 지성소까지 빛 들어오는 거는 65m 정도 위쪽으로 옮겨서 지금은 2월 22일과 10월 22일에 저 지성소 끝까지 빛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천정은 검정색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여기 앙카 저 상징물 넣고 사진 찍은 사람들이 있네. 대신전은 나왔고 이제 소신전으로 가겠습니다. 람세스 2세의 왕비 네페르타리를 위한 신전이고요. 신전에 6명의 입상이 있는데 제4척부터 람세스 2세 왕비
람세스 2세, 람세스 2세, 왕비, 람세스 2세. 야, 람세스 2세가 4명, 그리고 왕비가 2명. 여기는 자기 그 왕비의 신전인데도 람세스 2세가 4명이나 있네요. 소신전에 들어가 봅시다. 헬로. 내부 열주실입니다. 6개의 기둥이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데 이 기둥의 얼굴의 주인은 하토로 여신이라고 합니다. 사랑과 모성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하토로 여신은 암소로 형상화되는데 그 특징적인 게 귀를 보면 암소의 귀라고 합니다. 이 벽면은 2명의 신이 람세스 2세를 축복해주는 모습인데 그 오른쪽은 호르스 신, 왼쪽은 세트 신이라고 합니다. 하토로 여신이 앉아있고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네페르타리 여왕이고 여왕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토로 여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양, 열쇠 문양이 앙크라고 하고 이것이 생명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많은 경우 신들이 저 앙크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신들은 영생을 살아간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앙크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람세스 2세가 태양 신다에게 곡물을 바치는 모습입니다. 곡물은 항아리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배 위에 암소가 그 하토로 여신을 암소로 표현해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배 뒤쪽에 그 식물은 파피루스입니다. 소신전의 지성소에는 그 한 명의 입상이 있는데 많이 훼손되었네요. 근데 이 신은 하토로 여신을 모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이 훼손되어서 잘 알아보기가 힘드네요. 야, 저 앙크를 이용해서 해를 앙크 중간에 해를 가두는 듯한 연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신전 엄청 좋은데 여기 물 가까이에 가니까 작은 벌레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이 벌레들, 얘가 뭐 물지는 않는데 좀 가렵네요. 간지럽네요. 아이고. 약 한 2시간 코스로 적당한 것 같고요. 아스완 시내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휴게소에 왔습니다. 여기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Hello. Yes, toilet. 20. 화장실은 잘 관리가 되고 있고 화장실 그 소변기에 수스로 냄새도 잡고 물도 잘 나오고 합니다. 20파운드에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아스완으로 이동합시다. 또 이런 험난한 비포장 도로를 갑니다. 어이구. 차체 바닥이 막 긁힌다. 이거 완전히 사막 체험인데 짧은 사막 투어를 끝내고 포장도로를 올라왔습니다. 이게 곡트교 뭐 그런 건가? 자, 여기 아스완 레일웨이 스테이션에 도착했습니다. 땡큐. 여기 아스완 마켓 요걸 한번 걸어봅시다. 여기가 아스완 시장 올드 마켓이라고 그러던데 향이 좋다. 슈트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데 나쁘지 않네요. 저 건너까지 가볼까? 여기 물담배. 오, 여기 꽤 길다. 끝까지 가기엔 그러니까 이쪽 뭐 비슷하겠지. 이제 밥 먹으러 갈까? 자, 어제 점심 먹었던 곳으로 가서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 엄마. 이쪽. 직진. 웨이팅이야? 어허.
와, 여기 맛집인가 봅니다. 엄청 붐비네. 그래도 다행히 테이블이 일찍 나왔습니다. 자, 램, 립소르, 벨, 코프타, 그 다음에 믹스드 립스, 뭐, 코프타, 베지터블, 라이스 숲. 이렇게 3개를 시키겠습니다. 숲이 먼저 나왔습니다. 기름기가 많아서 따뜻하게 먹어야 된다. 그러게. 오, 너무 느끼하더라 이거. 그거를 식어서 먹으면 안 되고. 식으면 맛이 없고, 오자마자 바로 먹었는데 너무 느끼해서. 난 맛있던데. 완전 닭 육수. 향신료도 크지, 향신료 냄새도 강하지 않고, 그냥 닭 육수 같은 느낌입니다. 백숙이랑 비슷하잖아. 근데 이제 쌀이 우리랑 조금 달라서 그렇지. 백숙 같아. 라임을 넣었더니 맛이 없다고 셀리가 얘기하라고 합니다. 셀리는 라임을 넣었었는데 맛이 그냥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이 닭 백숙 맛을 즐기는 게 좋습니다. 한 그릇 다 비웠다. 야, 맛있었어. 이게 후무스, 병아리 콩을 간 건다고 하는데 맛있다. 조금 짠데 빵에 발라서. 빵에 발라 먹습니다. 밥은 뭐 찰기가 없어서 그게 좋진 않은데 밥보다는 빵에 찍어 먹는 게 낫다. 램, 양갈비, 양갈비. 믹스드립. 아, 이거 믹스드 립. 그렇구나. 얘가 뭐였지? 곱타. 이제 그 닭갈비, 아니, 떡갈비 같은 거. 갈비류 하나를 먹어봅시다. 맛있어. 이거하고, 얘하고, 2개 맛이 달라. 다른데, 둘 다 맛있어. 맛은 있는데, 넣는 게 양갈비인지 모르겠다. 이건 양갈비. 근데 너무 바짝 태워서 좀 그러진 않은데 맛은 있어. 밥만 차이가 있으면 금상첨화인데. 자, 음식 잘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 떡갈비 같은 거 그건 좀 남겼습니다. 그거는 뭐 맛이 별로 없네요. 생갈비, 소갈비하고 양갈비를 잘 먹었습니다. 양쪽에 줄 엄청 썼어. 어비어 레스토랑트, 이거 참 유명한 데인가 봐. 아소안역 근처에 맥주 파는 곳을 찾아서 맥주를 좀 사러 가고 있습니다. 자, 도매상, 맥주 도매상을 근처에 찾아서 그쪽으로 맥주를 사러 갔었는데 중간에 어떤 행인이 자기 샵이라면서 막 안내를 하는 듯하게 가격 흥정을 했는데 한 캔에 뭐 2달러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나는 저기 샵 가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샵에 도착해서 미리 그 샵 주인한테 막 얘기를 하더니 샵 주인도 가격이 한 캔에 100파운드. 근데 저희가 레스토랑에서 먹었는 것도 뭐 한 150파운드의 맥주를 먹었으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맥주는 구입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인드라이브 택시를 불러서 저 까르푸로 가겠습니다. 거름한 이상한 곳에 마트가 있다. 여기에 중국 식당 있다고. 우리 계속 중국 식당 가냐고, 드라이버도 중국 식당 가냐고 물어봤었어. 까르푸가 그렇게 크진 않구나. 오렌지 폴 주스 팩 돼 있는 거니까. 그래, 그냥 이거 한 개 먹자. 모카 2개, 라떼 2개 이렇게 할까? 콜라 6개. 술을 내일 것까지 해서 한 2개. 물이 16.25. 자, 오레오 6.75. 오레오 2개. 이 한 봉지에 3개 정도 들었는 거네.
크림 페스트리 2개 하고 크루아상 2개 하면 어떨까? 프린트로는 먹지만 맛이 갔을까봐. 그냥 막 이게 그냥 하자. 그래? 크루아상만 4개 하자.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고, 물도 사고, 콜라도 6개 사고, 커피도 4캔 사고, 과일도 사고, 크루아상 4개 사고 해서 405파운드, 405.85파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인드라이브 불러야 되겠다. 자, 데이비드 호스텔 가는 인드라이브를 탔습니다. 자, 데이비드 호스텔에 도착했습니다. 바이. 차 좋은 거였어. 46파운드여서 막 성질 났어, 저 아저씨. 응?